간이 없는 상어 한 마리가 남아공의 어느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자, 덩치는 그대로였고 살점도 거의 뜯긴 데가 없었습니다. 자, 딱 한 군데 가슴 지느러미 사이가 길게 열려 있었어요. 배를 갈라 살펴보니 그 안에 있어야 할 간이 통째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살코기도 다른 내장도 대부분 제자리인데 오직 간만 정확히 그 부위만 빼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체의 정체였습니다. 다름 아닌 백상아리, 바다에서 제일 무섭다는 그 최강의 포식자 말입니다. 누군가가 바다의 최강 포식자를 가슴 지느러미 사이로 열어 감나가는 간 하나만 쏙 빼가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남겨둔 겁니다. 2017년 남아공 앞바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요.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남아공의 폴스베이, 원래 백상아리로 아주 유명한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서 했냐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철창 안에 들어가서는 코앞에 다가오는 백상아리를 구경하고 돌아가던 곳입니다. 상어가 그만큼 흔했다는 얘기죠. 바다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백상아리였습니다. 간만 사라진 상어 사체가 하나둘 계속 해변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흔하던 살아있는 백상아리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다 생물은 철 따라 이동하니까 잠깐 자리를 비웠나 보다 했죠. 백상아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쯤 되자 그 많던 백상아리가 폴스베이에서 거의 자취를 감춥니다. 목격 건수가 사실상 0에 가까워졌어요. 잘 나가던 상어 관광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바다의 최강 포식자가 자기 왕국을 통째로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인지 숫자로 남은 기록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백상아리 몇 마리 몸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두고 있었는데요. 무언가가 근처에 나타나자 상어들이 순식간에 그 해역을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씩 돌아오지 않았고요. 바다의 왕이 이렇게 집단으로 짐을 싸는 광경은 자연에서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 무서운 백상아리를 이렇게까지 겁먹게 만들었을까요? 범인은 두 마리였습니다. 그것도 범고래. 연구자들은 둘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포트 그리고 스타보드. 장명 센스가 좀 남다릅니다. 둘은 등에 솟은 지느러미가 한쪽으로 축 꺾여 있는데 한 마리는 왼쪽으로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접혀 있어요. 배에서 왼쪽을 포트, 오른쪽을 스타보드라고 부르는 데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왼 걷기, 오른 걷기 그런 이름입니다. 자, 둘이 이 바다에서 처음 기록된 건 2015년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조용하던 해변에 이상한 사체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백상아리를 노린 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칠성상어라는 조금 만만한 상어였어요. 어느 날부터 칠성상어 사체가 하나같이 간만 사라진 채 해변에 올라왔고 배짱이 커졌는지 표적이 점점 더 크고 위험한 백상아리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둘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연구자들은 사체에 남은 상처 모양과 그때마다 근처에서 목격된 범고래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나서야 겨우 범인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지문도 목격자도 없이 수법만으로 범인을 특정한 거죠. 진짜 궁금한 건 수법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왜 하필 간일까요? 답은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여기선 열량이죠. 상어의 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몸무게의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예요. 사람은 간이 몸무게의 2% 남짓이니 상어의 간이 얼마나 유별나게 큰 기관인지 짐작이 가시죠. 기름까지 가득해서 열량으로 치면 그야말로 노른자 중에 노른자입니다. 특히 상어 간에는 스쿠알렌이라는 기름 성분이 많습니다. 상어가 불에도 없이 깊은 물에서 몸을 띄우고 긴 사냥을 버틸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값진 물질이에요. 사람이 영양제로도 챙겨 먹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범고래 입장에선 계산이 아주 명확합니다. 덩치 큰 상어 한 마리에서 가장 살찌고 감나가는 부위만 쏙 빼먹고 퍽퍽한 살코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편식이라고 할까요? 문제는 편식의 대상이 하필 백상아리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범고래라도 이빨 수백 개 달린 상어를 다치지 않고 사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요령이에요. 상어에게는 묘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을 뒤집어 배가 하늘을 향하게 만들면 갑자기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버립니다. 스위치를 딸깍 꺼버린 것처럼요. 강직성 부동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상어를 뒤집으면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면서 일종의 기절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약점을 인간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상어 연구자들이 사나운 상어를 안전하게 다룰 때 일부러 뒤집어서 이 마비 상태를 만들거든요. 사람이 조심조심 활용하는 그 기술을 범고래는 아무렇지 않게 사냥에 써먹고 있는 셈입니다. 포트와 스타보드는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상어를 들이받아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 재빨리 뒤집어 마비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백상아리도 발버둥 한번 못 치고 얌전해집니다. 다음은 맨 처음 해변에서 본 그 깔끔한 수술이고요. 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둘이 힘을 합쳐야 했던 사냥을 2023년에는 스타보드 한 마리가 혼자서 해치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린 백상 아리 한 마리를 단 몇 분 만에 둘이 하던 일을 이젠 혼자서도 한다는 뜻이니 상어 입장에선 더 나빠진 소식이죠. 백상 아리라는 상대를 다시 봅시다. 그냥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수천만 년 동안 바다의 꼭대기에서 군림해 온 명실상부한 최상위 포식자예요. 웬만한 바다 생물에게 백상아리는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 백상아리가 포트와 스타보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 싸서 떠났어요. 넓은 바다를 통째로 비워주고 말이죠. 자연에서 최강자가 이렇게 순순히 자리를 내주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자, 범고래라는 존재가 상어에게조차 넘볼 수 없는 공포라는 뜻이겠죠? 재미있는 건 남아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 멀리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도 범고래가 나타나면 백상아리들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인데 반응은 똑같아요. 범고래가 떴다 하면 일단 피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네, 모든 범고래가 상어를 사냥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요. 대부분의 범고래는 상어 간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범고래는 무리마다, 지역마다 먹는 것도 사냥법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무리는 연어만 고집하고 어떤 무리는 물범만 노리고 또 어떤 무리는 상어를 전문으로 합니다. 집집마다 내려오는 요리법이 다르듯 범고래에게도 저마다의 문화가 있는 셈입니다. 포트와 스타보드는 그 수많은 문화 중에서도 하필 상어간 요리를 물려받은 좀 유별난 집안이었던 거죠. 네, 이런 기술은 한번 익히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자, 범고래는 새끼에게 사냥법을 직접 가르치거든요. 만약 이 둘이 새끼를 키운다면 그 새끼도 백상아리의 배를 정확히 가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마리로 시작된 서늘한 사냥이 하나의 대물림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남아공의 백상아리에게는 영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왜 하필 지금 둘이 이 바다에 나타난 걸까요? 과학자들도 아직 확실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짐작은 있어요. 자,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원래 살던 곳에 먹이가 줄었고 새 사냥터를 찾아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서늘한 사건의 배경에도 어쩌면은 우리가 조금씩 바꿔놓은 바다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파장은 상어 몇 마리가 사라진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꼭대기에 백상아리가 빠지자 눈치를 보던 중간 포식자들이 갑자기 활개를 치기 시작했고 그 아래 먹이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폴스베이의 물고기 구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받은 건 바닷속 생물만이 아니었죠. 백상아리를 보러 오던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상어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범고래 두 마리가 바꿔놓은 게 상어 한 종의 운명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포트와 스타보드가 무슨 악당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그저 자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범고래는 살아남기 위해 사냥하고 백상아리는 위험을 피해 떠날 뿐이죠.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의 질서는 우리의 도덕과는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니까요. 다만 그 질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이 두 마리가 새삼 일깨워준 겁니다. 바다의 최강자라고 하면 흔히 백상아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백상아리조차 자기 왕국을 버리고 달아나게 만든 존재가 그것도 단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참, 포트와 스타보드는 지금도 남아공 앞바다를 오가며 이따금 그 서늘하도록 정교한 사냥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바다의 서열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훨씬 치밀합니다. 그 꼭대기에는 이빨 크기가 아니라 머리를 쓰는 쪽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변에 밀려온 간 없는 상어 한 마리가 결국 우리한테 들려준 이야기죠. 무심코 지나칠 뻔한 그 사체 하나에 이렇게 큰 바다의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연은 가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로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에 바다에서 백상아리를 떠올리게 되거든 그 위에 조용히 지느러미를 세운 또 다른 그림자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